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윤석열 당선인의 기자회견이 화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스타일입니다. 직접 막대기, 지휘봉 이라고 하는, 아무튼 오늘 이 윤석열 당선인은 이 용산 국방부에 대통령 집무실을 마련하겠다는 이런 역사적인 회견을 하면서 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1시간 가까이 아주 치열한 질문을 다 받고 다 답변하고 반박했습니다. 조감도까지 보여주면서 이 지휘봉으로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마음속에는 백악관 같은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의 이런 모습을 보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나 민주당은 상당한 충격을 받은 모습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계속해서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회견, 또 민주당 의원들의 반박, 이런 것들이 이어졌습니다만 주로 기본적인 핵심인 왜 청와대를 버리고 윤석열 당선인이 국민들 속으로 들어오느냐, 여기에 대한 말은 못하고 계속 국방부를 이전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고 국민들 여론을 수렴하는데 미흡했고 이런 식의 지연말단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민주당, 문재인 청와대 이런 쪽의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대변인처럼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전 글이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전 글을 보면 마치 윤석열 당선인의 이 용산시대를 여는 대변인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도 10년 전에 이렇게 말했는데 왜 민주당은 지금 격렬하게 반발할까요? 아마도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취임하자마자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집무실 용산으로 가고 대통령이 살았던 바로 그 구중궁궐 청와대는 국민들한테 전면 개방됩니다. 어디까지 개방될지는 모르지만 국민들이 그 안에 들어가면 아마 이제 서로 인증샷을 올리고 화제에 오를 겁니다. 내가 청와대 들어가 봤더니 말이지 문재인 대통령의 관절은 어떻고 본관은 어떻고, 야, 홀 크대, 정말 정원이 아름답더라, 내가 해외 정상처럼 그 자리에 한번 앉아서 찍어봤지, 이런 것들을 걱정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쓴 걸, 이게 화제입니다. 이걸 보면 문재인 청와대와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한테 그렇게 대들면 안 됩니다. 좀 자숙하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역시 10년 전 박근혜 후보와 붙어서 그 대통령 선거 때 후보 자격으로 쓴 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자회견문이 지금 인터넷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문서에는 마지막 서명만 문재인에서 윤석열로 바꾼 패러디물이 지금 돌고 있습니다. 10년 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문 어떤 내용일까요? 이걸 보면 민주당이 왜 지금 반발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그러면 비판하십시오. 자, 문재인 대통령의 글입니다. 광화문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이 모든 상징들을 청산하겠습니다.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 국민들과 함께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겸손한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국민들은 출퇴근길에 대통령과 마주칠 수도 있을 겁니다. 반갑게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의 창문을 열면 국민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삶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 정치이자 수준 높은 민주주의입니다. 이전에 따른 불편함도 있을 것입니다. 경호 의전과 같은 실무적 어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경호와 의전까지도 탈권위주의 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합니다. 잘못된 대통령 문화의 한 장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대통령 문화를 열겠습니다. 기꺼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대통령의 권위라고 믿습니다. 이로써 특권의 한 시대가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늘 국민과 함께하는 새 시대 첫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문재인이라고 썼는데 이걸 갖다 빨간 걸로 쫙쫙 지우고 거기에 윤석열이라고 쓴 이 문서가 지금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 급속하게 돌고 있습니다. 거의 윤석열 당선인의 오늘 기자회견을 설명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광화문이 용산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반발하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자, 이걸 보면 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 계획의 골자, 본질, 핵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10년 전부터 이야기했던 건데 왜 민주당이 지금 반발하느냐? 지금 온라인에서 청년들이 화가 났습니다.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정권은 정말 후한무치하다.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것 아니냐? 자, 민주당은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을 무시한 일방적인 졸속 추진이다. 아니 10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때 했던 말이고 5년 전에는 공약으로 넣었던 건데 지금 와서 이걸 뭐 졸속 추진, 국민과 소통을 무시했다. 당신들이 못한 걸 윤석열이 하니까 배가 아픈 겁니까? 자, 아무튼 이런 거를 보면 이 민주당이 지금 결사의 자세로 안보와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겠다고 저지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됩니다. 왜 지금 민주당은 이렇게 떠들고 있습니까? 그리고 분위기는 완전히 윤석열로 갈 겁니다. 지금은 172석 민주당이니까 힘으로 누르려고 하겠죠. 그러나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을 하면 국민들은 이제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에 의해서 판단될 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이 10년 전 국민들에게 지금의 청와대를 돌려드리겠다는 이 약속, 이걸 못 지켰습니다. 그걸 윤석열이 하려고 하니까 배가 아픈 겁니까? 자, 아무튼 이 북한산까지 완전 개방이 가능하다. 국민들에게는 새로운 휴식의 명소가 생긴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라는 이름을 대신할 것이다. 청와대는 더 이상 높은 권부를 상징하는 용어가 아니라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뜻하는 용어가 된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 정도면 윤석열 당선인 대변인 역할이 되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